여러분, 한때 전세계 1, 2위 여객수를 다투던 공항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쉽게도 인천공항은 아니고요. 저 멀리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아닙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세계 여객수 2위였지만 코로나 이후로 폭삭 망해버린 중국의 공항, 중국 수도인 베이징 캐피탈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까지 들어온 후기입니다. 베이징 캐피탈 공항, 줄여서 PEK라고도 하는데요. 2019년 기준 연간 이용객이 1억 명을 넘어서면서 전세계 이용객 2위에 랭크되기도 했던 아시아의 메인 공항 중 하나였습니다. 베이징 캐피탈 국제공항은 중국의 플래그 캐리어 에어차이나의 메인 허브이기도 하고요. 아마 에어차이나로 베이징 경유 유럽이 엄청 싸가지고 한 번 정도 경유로 고민해보셨을 공항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용하는 이 터미널 기준 1999년 개장 이래로 큰 리노베이션 없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낡기도 하고 계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항이 포화에 이르러서 결국 2019년 베이징 남쪽에 신공항을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PKX 베이징 다신국제공항. 최근 중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다신공항을 좀 밀어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남방항공은 허브를 다싱으로 옮겼고요. 에어차이나와 일부 수월 항공사들만 PK에 남고 나머지 항공사들은 다싱으로 옮기고 시설 투자도 다싱에다가 하고 다싱이 망했다 하지만 캐피탈 공항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싱을 밀어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싱도 이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긴 한데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대한항공을 타고 중국의 수도 공항이었지만 약간은 애매하게 되어버린 베이징 캐피탈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김포로 들어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은 아직까지는 캐피탈 공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천발로 3회, 김포발로 1회, 총 수도권 4회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산에서도 주중에 주 1회씩 다니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시간대가 완전 최악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나도 비슷하게 다니고 있는 걸 봐서는 합병을 하고 나면 서울 착발만 8회인데 이걸 LCC나 외항사에 넘길지 혹은 다 운항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는 전날 동방항공 국내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결항당하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풀어보기로 하고요. 조만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내선을 타고 들어와서 공항 근처 이비스에서 저는 1박을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저는 여기서 중국판 카카오 택시, 디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고요. 공항까지는 10분 그 정도 걸렸고 22엔 정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신다면 T2, 터미널 2로 오셔야 되고요. 참고로 북한의 고려항공도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토 요 세 날짜에 대한항공을 타신다면 고려항공 카운터와 항공기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굳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궁금하시다면 한 번 정도는 저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도 이색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공항들이 좀 특이한 게 들어가실 때 한 번에 모아두고 못 들어가게 막아뒀다가 한 번에 들여보내주는 요런 게 있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다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한 번에 공항 내부로 들어왔고요. 근데 여기 먹을만한 식당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기는 한데 뭔가 애매하게 큰 느낌. 아무래도 체크인을 하고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체크인을 하러 가볼게요. 대한항공은 B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카이 프라이어티 카운터 2개, 모닝캠 카운터 2개, 일반 카운터 4개, 총 8개의 체크인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여기 엘리트 플러스 티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빨간 스카이 프라이어티에서 체크인을 마쳤고요. 짐도 하나 붙였습니다. 자그마한 케이스인데 또 깨짐 주의 태그를 달아주셔가지고 감동이었어요. 보딩 패스는 영수증이 아닌 온전한 모양을 한 보딩 패스를 받았고요. 라운지 입장권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안내장인 줄 알았는데 라운지 가니까 그냥 이걸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오늘 항공기가 잘 오고 있나 체크도 한번 해줬습니다. 앞전 비행이 너무 다사다난해가지고 공항에 크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보안검사 받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안검사가 좀 빡센 편이에요.
몸 검사 시에 정말 사사시 오르는데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중국 지침이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구역으로 그래도 나름 빠르게 들어왔고요. 면세점 구경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중국 술들, 주변에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스타벅스도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는 크게 볼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 패스하고 오늘 라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티어로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라운지로 왔고요. 에어차이나, 퍼스트, 비즈니스 라운지.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이지만 캐피탈 공항에 마땅한 라운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려항공도 이용하고 있는 라운지. 자, 그럼 그렇게 크지 않은 라운지에 자리를 잡고 음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핫푸드는 야채와 버섯, 소세지와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밥이랑 도너스, 각종 죽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국 라운지답게 딤섬이나 찐빵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과일이나 빵,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만둣국 라이브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주문하시면 배를 주시고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중국 라운지에서 빠지면서 판 과자들도 있고요. 음료랑 와인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라운지 치고는 군석이 좀 괜찮긴 한데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라운지 치고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일본 구만모토, 오카야마 이런 곳 가시면 차만 있는 라운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요 만둣국이 맛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여정 내내 고생을 했는데 만둣국 덕분에 한국까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거 어제 저녁 동방항공 기내식에 대한 보복 식사를 마치고요. 과자도 몇 개 가져와서 먹어줬습니다. 나름 브랜드 있는 걸로만 가져와서 먹어줬어요. 화장실에는 에어차이나 탑승하시면 보실 수 있는 친구들로다가 도배가 되어 있고요. 이리저리 라운지에서 골골거리다가 보딩 시간에 맞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까지 가면서 오늘 발권기와 기종에 대한 간단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A321 네오라는 기종을 타고 가는데요. 원래는 대한항공이 이제 보잉 빠돌이였어요. 보잉 빠돌이여가지고 근데 원래는 에어버스 빠돌이였는데 보잉 737이랑 뭐 그런 것만 계속 갖고 오더니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A321이랑 뭐 A350 이런 거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는 이거를 비즈니스로 예약을 걸었어요. 처음에 여기는 이제 프레스티지 슬리퍼 2.0이라는 게 탑재되어 있는데 슬리퍼 2.0을 타보고 싶어가지고 델타 마일리지로 발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000마일이면 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30,000마일이더라고요. 40,000마일이면 한 7시간 비즈니스를 탈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델타로 스카이팀 파트너사를 발권하면 무료 취소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냥 이코노미로 발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없네요 이러니까. 그럼 아시아나로 발권을 하려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 발권을 하려고 하니까 20,000마일에 100,000원 해가지고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대한항공을 한 편도 한 140,000원 정도에 발권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료가 한 30,000원, 20,000원 밖에 안 돼요. 세금이 100,000원이야. 이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중국에서 돌아올 때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타는 것 같아요. 다 중국 갈 때는 이제 싸다고 편도 발권을 다 해놓고 이제 중국에서 올 때는 항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국적사가 주는 편안한 게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좋아요. 오늘은 11시 15분부터 보딩이고요. 지금은 11시 정도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1번 게이트입니다. 오늘 탑승할 11번 게이트 앞으로 왔고요. 제가 게이트에 도착한과 동시에 보딩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스카이 프라이어티에 줄을 섰습니다. 비즈니스 승객보다 앞서서 들어가면서 오늘 비행 한번 설명드릴게요. KE2052편 오전 11시 45분에 베이징 캐피탈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2시간을 날아 오후 2시 45분에 김포 국제공항에 착륙한 스케줄이고요. 오늘 기제는 대한항공의 A321 네오를 타고 가게 됩니다. 레지 넘버는 호텔리마 8557, 2년 된 아직도 구도장을 입고 있는 녀석. 오늘 날씨는 베이징에 눈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륙이나 택싱 중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승무원님께서 표를 찍어주시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어폰 하나 준비해드릴까요? 제일 먼저 22 배열의 풀플랫 비즈니스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조만간 후기 한번 남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재라고는 하지만 이젠 좀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가 접혀있는 모습, 헤드레스트는 당연히 잘 접혀있고요. 쭉쭉 들어오시면 오늘 제 자리는 54 알파 창가 자리입니다. 일단 창가 자리이기 때문에 화장실부터 다녀왔어요. 대한항공 트레이드마크 검정색 세면대, 물 내리는 곳은 또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물도 눌러야 나오는 구조입니다. 협동체 화장실이라 좁을 수밖에 없지만 737보다는 크게 만들어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제가 또 감상하면서 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이코노미 시트들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모니터가 미쳤습니다. 반사 엄청 되는 모니터 13.3인치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은데 반사가 너무 되고 또 제 꼴이 말이 아니라 가지고 에어쇼만 슬쩍 보여드릴게요. 에어쇼만 봐도 왜 최고의 모니터인지 납득이 가능한 화질입니다. 모니터 위로 보시면 바람 나오는 부분과 독서 등이 잘 달려있고요. 모니터 아래로는 느린 USB-A 타입 포트가 달려있습니다. 대신 좌석 아래로 빠른 충전 단자와 C타입 단자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석 간격은 여권이 세로로 왔다갔다 할 정도, 좌석폭은 여권이 세로로 약간 애매한, 가로로는 왔다갔다 하는 정도. 스펙상 각각 31에서 32인치, 17.8인치입니다. 협동체가 보통 17인치 초반대고 787도 17인치대인 거 반해서 이 정도면 천사죠. 테이블은 이 통짜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아래로는 면세 책자, 모닝캄 기내지, 그리고 세이프티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기종인증 A321 200. 의자 옆으로 버튼도 있어가지고 좌석도 잘 젖힐 수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이는 이 창문도 잘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옷걸이도 하나 있었네요. 이것저것 다 찍었을 때쯤 담당 승무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사와 함께 제 특별 기내식을 해주셨습니다.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티어를 갖고 탑승하시면 항상 그리팅으로 오시는데요. 그리팅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없으면 허전한,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도 해주시고요. 차례에 맞게 세이프티 비디오도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한항공 세이프티 비디오 이제 외울 것 같아요. 그래도 기종별로 안내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찾는 게 또 재미입니다. 세이프티 비디오를 보는 동안 항공기는 푸시백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약간 지연이네요. 창밖으로는 KLM 항공기가 보입니다. 대한항공 신도장과 꼭 닮은 KLM 푸른 고등어. 자, 그럼 항공기가 활주로로 가는 걸 창밖으로도 모니터로도 관찰하면서 오늘 비행 이륙해 보겠습니다.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순환고도에 도달했고요. 저는 단거리지만 챙겨온 슬리퍼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갈아 신었습니다. 반사가 정말 심한 321 모니터. 최근에 787-10부터 모니터에 반사 방지 필름을 붙이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거 적용이 시급합니다. 사실 에어쇼 같은 거 틀면서 검은 화면이 나올 때마다 제 얼굴과 마주해야 되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전 에어쇼만 틀어두고 대본 작업을 잠깐 했고요. 몇 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기내식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 기내식 코셜미를 신청해가지고 빠르게 나왔어요. 초록색 코셜밀 박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단거리는 코셜밀, 중거리는 해산물식, 장거리는 일반식이나 글루텐 프리 기내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암튼 유대교식 코셜밀, 제가 유대교 신자는 아니지만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고 있는데요. 저렇게 가운데 부분만 뜯어가지고 대패 주셨습니다. 오늘 코셜밀은 생선가스 같은 비주얼의 병아리콩, 그리고 초코케이크와 과일, 빵 하나, 초코롤 이렇게 나왔고요. 중심에 생선가스 같은 비주얼인 이 친구는 맛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간도 그렇고 20% 부족한 맛. 병아리콩이랑 해서 먹으니까 정말 배만 채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케첩이 있어가지고 이거 급하게 뿌려봤습니다. 케첩이랑 먹으니까 또 간이 나쁘진 않게 맞긴 했고요.
저는 병아리콩을 싫어하진 않아가지고 꾸역꾸역 이거 기내식을 비워줬습니다. 후회를 했어요. 라운지에서 만둣국 2그릇 먹을걸. 그래도 저 초콜릿 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과일들이랑 디저트인 초콜릿도 맛있었고요. 코셔밀이 약간 디저트의 진심인 것 같아요. 항상 코셔밀의 디저트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거리 코셔밀의 고점을 나리타에서 맛본 이후로 요걸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거 코셔밀로 연어를 또 먹어가지고 코셔밀도 고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단거리는 그냥 기내식보다는 코셔가 좋은 것 같아요. 궁시렁궁시렁 엄청 해댔지만 옆자리 기내식보다는 구성도 알차고 나쁘지 않게 배를 채운 것 같습니다. 배는 채웠어요, 확실히. 대한항공 단거리 코셔밀 고점 저점이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단거리 해산물식을 한번 먹어볼까 봐요. 밥을 다 먹으니 웨이하이 위를 지나고 있고요. 당을 때려 넣었지만 또 구아바 주스를 한 캔 해줬습니다. 저 마시는 거 보더니 캔채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요거로 끝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좀 빡세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았고요. 눈을 뜨니 착륙 안내방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착륙이 코앞인 항공기. 대한항공은 또 플리 맛집이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틀어서 노래를 들어주고요. 오늘 제게 간택당한 플리는 요 플리입니다. 이 노선 베이징에서 김포로 가는 노선이라 서울 시내, 김포 시내가 싹 보이는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김내다 타면 롯데타워도 보인다네요. 오늘 항공기 대한항공 본사 한진도 지나갔고 서울 김포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있으니 꺼내볼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카이프 회원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김포로 도착은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길 다 해짓고 있네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중국의 메인 공항이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메인 공항일 것 같은 베이징 캐피탈 공항에서 김포까지의 탑승은 여기서 하기로 합니다. 오늘 나오면서 승무원분들과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한다고 내리는 영상이 없는데요.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취미로 영상만 찍고 유튜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비행, 사실 대한항공 321은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는 항공기예요. 시트도 협동태 치고 넓고 좌석 컨디션도 쾌적하고 모니터도 좋아가지고 대한항공에서 협동체를 탄다면 요 친구만 타고 싶습니다. 기내식은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단거리에서 다른 거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캐피탈 에어포트, 대한항공 터미널만 봐서 이 전체 공항을 평가하긴 이르지만 수도 공항이라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몇몇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푸동이나 광저우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중국 공항 생각해도 그냥 베이징이랑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음엔 다싱에서 한번 타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 영상이니까 오늘 욕이 달리긴 하겠죠? 저번 C919 영상 올렸다가 있을 욕 없을 욕 유튜브 하면서 먹을 욕 다 먹어가지고 중국 결항설은 욕을 좀 할 거예요. 욕을 좀 할 거라 가지고 어쩌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DM 주시면 아는 선에서 모두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비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중국은 마지막까지 전 다음날 일어난 거고요. 중국 마지막 날까지 저를 괴롭혔네요. 마지막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중국 미터기 택시 탔는데 가격을 3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싸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타고 나왔습니다. 아이씨 진짜 여기는 중국 이비스 스타일 베이징 캐피탈 에어포트 여기고요. 호스텔 하기가 조금 두려워가지고 돈을 좀 더 주고 호텔을 잡았습니다. 얼마 안 했어요. 3만원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그 택시비가 15,000원이었어. 아니 진짜 저는 지금 이제 늦어가지고 심지어 또 이제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선물 챙깁니다.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비행기 3시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인드는 지금 2시간 반 남았어요. 아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항공 영상이랑 이어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뭐가 먼저 올라갈지,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비풀이었습니다.